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암기증 특강 형사소송법 시간이고요. 저도 이제 한림법학원에서 이제 2년째 형사법 강의하고 있는 박지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올해 형사소법 암기증 특강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일수단 강의 이런 때도 좀 이제 고민이 많죠. 왜냐면 지금 이제 이 촬영 날짜가 이제 3월 30일 정도 되는데, 저번 주가 3월 달에, 막 초중순에 중수청법이 통과가 되고,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검찰청이 좀 폐지가 되고 막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분들이 다들 지금 고민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한 9월에 개정된 그 검찰 폐지 예제가 되어 있고, 오늘 공소처법은 6개월 또 6개월 준다고 하는데, 또 이제 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런가? 그래서 지금 차후에 좀 개정이 될 예정이라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조금 해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또 손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도리 없죠. 이제 곧다서 배우시는 거고, 물론 그렇다고 지금 현재 법을 배우는 게 의미가 없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행법을 알아야 개정되는 법이 뭐가 바뀌고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상당 부분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이런 거는 그냥 바뀔 거니까 막 디테일한 숫자나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다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어떤 걸 좀 이해를 하고 절차 흐름은 이해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공부할 때 좀 힘들었었거든요. 힘들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요. 오히려 더 수업하는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렵게 공부한 적 없이 왜 이게 좀 어렵냐면,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송법 어렵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공부하는 방법. 이제 형사 소송에 관한 법이잖아요. 형사 소송에 관한 법. 그러다 보니까 막 우리 공부를 처음 하면 저때 보면 막 주체부터 배워요. 형사소송법 주체부터 막 공부를 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건 약간 저는 좋은 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고, 옛날에는 정말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이 몸값이 높을 때는 변호사가 출석하는 거는 최소한 뭐 주면 돼야 돼? 소송 주면 돼야 돼. 소송 주면 돼야 돼.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수사부터 해야 돼요. 수사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기소가 돼야 소송을 하죠. 그럼 이제 소송을 하면 소송의 주체로 법원이 있고, 기소를 하는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형사 피고인이 있고,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있잖아요. 이게 가지고 이제 주체부터 배우거든. 그러면 그 전에, 기소하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참석을 해서, 변호사가 입회를 해서, 막 변호사가 수사도 따라가서 피의자 신문하는 거 참여도 하고, 이거는 옛날에는 진짜 막 돈 많은 대기업 회진 사건 이런 거에 나갔다고.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변했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별로 변호사가 개입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올 판례도 별로 없고, 검사가 압수수색하면 그게 맞겠지 넘어가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법하고 다른 수사가 잘못된 수사지만 그냥 관례처럼 이해하고 넘어가 되게 많았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시대가 변했단 말이야. 지금은 변호사도 수사부터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변호사가 이의제기하는 것도 많고, 관련 판례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저는 생각해보면 이거 못지않게 이것도 많이 봤었거든.
마스카스거든.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것부터 출발할 게 아니야. 막 이것부터 출발하니까 막 법원에 막 관할이 어떻고 뭐 검사 역할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공부하니까 좀 붕 떠요. 내용이 좀 붕 뜨고 물론 이제 이것도 필요한 내용이죠. 필요한 내용 때가 되면 배워야 되는데 과거에는 엄청 중요했지만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최근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 좀 나중에 배우고요. 나중에 배우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의 주체의 법원의 관할이 나오려면 그전 뭐부터 해야 돼요? 수사부터 해야 돼요. 수사부터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이제 교재로 수사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이제 진짜 6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이제 검사는 폐지가 되고 검찰청이라고 하는 기관은 폐지가 되고 9월달이면 사라지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변동사항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럼 이제 형사소송법은 큰 틀에서 우리가 목차가 어떻게 돼요? 수사를 해야 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사가 수사해야 될 텐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이제 공소청으로 좀 바뀔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소를 할 때 이제 공소장의 기재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죠. 공소장 뭐 공소장의 동일성이 어떻고 뭐 변경을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판을 하게 되고요. 공판 절차. 옛날에는 공판 절차도 시험장에 많이 나왔었거든. 근데 예전만큼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특히 이제 뭐 그나마 공판 절차 중에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을 신문하고 좀 이제 이런 과정이 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편인 거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우리가 증거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판결, 상소, 재심과 같은 특별 절차. 근데 이제 여기는 사실 한번 재작년 변시 때 일부 상소가 좀 어렵게 나온 적이 있죠. 근데 툭 하는 거 제가 작년에도 일부 상소를 한 5가지 케이스를 놓고 사례형 일대수한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해본 적이 처음이라는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려워요. 사실 이쪽 파트는 연구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고 교수님들 책을 보면 교수님들 다 책이 달라. 내용 달라. 그래서 힘든 파트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경영이 다른데 여러분들 답을 내려고 하면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힘을 쏟는 것 비해 얻는 게 적을 겁니다. 얻는 게 적고 막 선택해 한두 군데 맞추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승부에서 나요. 최근에 시험은 이쪽 파트 그다음에 증거조사 증인신문 과정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수사 파트에서 변호인의 참여과 같은 것들 있죠. 저는 훨씬 이쪽이 중요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저 때예요. 저 때 형사법 공부를 처음 할 때 요거부터 공부를 하니까 뭐부터 배워요? 위장 출석이 어떻고 위장 자수가 어떻게 배워요? 성모 모형이 어떻고.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공소장에 기재된 게 갑인데 을이 출석하는 케이스가 있을까? 공소장 갑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을이 갑인 것처럼 가가지고 재판받는 경우가 있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나 신분 확인이 애매할 때나 그런 거지 지금은 별로 의미는 없거든. 그래서 그런 거 좀 날려버리고 이제 처음 수사부터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소송법이니까 이제 책 들어가기 또 책 들어가서 뭐 형사소송 법원이 어떻고 뭐 하는 거 그거 확 와닿지도 않고 나중에 하면 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 한번 개감도 좀 해봅시다. 개감부터. 그래서 이제 제가 쭉 한번 잡아놓고 교재 어디가 좀 포인트 좀 봅시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수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거 나중에 일순환 가면 제가 좀 큰 종이 드리고 같이 쓰면서 공부할 거거든요. 이거 나서 한번 쓰는 걸 하고 맨 처음에 수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수사가 시작될 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실제로 시험은 고소죠. 고소가 시험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시작전에 뭐 인지신고가 많게 할 텐데 뭐 고소가 시험 낼 게 많으니까 특히 이제 뭐 친고죄 고소에 뭐 부여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고소가 근데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는 뭐가 많다는 얘기예요? 뭐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렇지, 판례가 많은 거야. 판례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형법 시간에 판례 제일 많은 파트가 어디예요? 사기 아니야, 사기.
사기도 판례 엄청 많잖아. 그만큼 사기를 많이 치거든. 그냥 판례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 나와 있는 고소의 판례들은요, 대부분 약간 옛날 판례들이 많아요. 왜? 옛날엔 강간, 강제추행 이게 다 뭐였으니까? 친고죄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2008년, 7년 이제 판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친고죄가 폐지가 됐죠. 친고죄가 폐지가 됐으니까 고소 관련 판례가 별로 안 나오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많이 나올 수 있죠. 왜? 친족 상도례가 뭘 바뀌었으니까? 고소를 바뀌었으니까 아마 앞으로 당분간 고소 판례도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이제 고소 관련 주제를 배울 거고, 고소로 수사가 개시가 되면 맨 처음에 관련 수사관은 뭐부터 시작을 해요? 참고인 조사 마치고, 참고인 조사하고, 특히 여러분, 맨 처음 조사는 피의자를 먼저 불러요? 고소인을 먼저 불러요? 고소인을 먼저 부르죠. 피해 사항을 들어봐야 되거든. 뭘 고소하는 건데. 그래서 항상 참고인은 피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참고인이에요.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이제 참고인 조사 부를 때 영장 칠수, 참고인데 뭐 당연히 여러분, 내 사건의 피해자면 피해자는 빨리 나와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빨리 사건 빨리 알리고 처벌하고 싶지. 그러니까 피해자, 이 참고인이 피해자, 약간 참고인도 크게는 결이 두 가지거든. 실제로 해서 아주 기록한 볼 때도 되게 중요해요. 피해자는 굳이 안 나올 이유가 없어요. 내가 빨리 나와서 수사받고 싶어. 근데 내가 이 사건의 목격자야. 목격자도 참고인이죠. 목격자는 막 나오고 싶어 못 나오고 막 굳이 막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나갔다가 또 걔 말 잘못해가지고 피해자가 오해해가지고 또 피해자가 복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야. 바빠 죽겠는데 수사받아 나가야 되고. 그러면 참고인이 안 나온다. 근데 유력한 참고인인데 이 참고인이 조사받으러 안 나와요. 유일한 목격자인데. 그러면 피해자처럼 영장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참고인은 영장 못 칩니다. 참고인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필요한 참고인인데 참고인이 조사받으러 안 나오면 어떡해요? 기록상으로는 전화 청취. 전화 청취도 수사의 일종이죠. 그럼 참고인 수사의 일종인데 전화하기 싫다. 나 이 안에서 한마디 하기 싫다. 여러분들 수업시 아마 공부하실 때 뭐 학교 수업 같은 거 봤을 텐데 그럴 때 수사상 증인신문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면 나중에 공부를 할 거고 221조 이게 있죠. 그 다음에 참고인 조사를 마치면 그 다음 누굴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를 부르죠. 자, 이 피해자를 부를 때 무슨 수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불구속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 임의 수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날짜를 조율하고 언제 나오실래요? 연락하고 서로 날짜 맞춰가지고 조사를 받아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판례가 나올 만한 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뭐 서로 조율했었는데 뭔 문제가 있겠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쪽은 판례가 별로 없어요. 나와봐야 뭐가 나와요? 뭐 조문쯤 나옵니다. 그래서 뭐 변호인이 뭐 신문 중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다만 뭐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든지, 뭐 변호인 2명이 상일 때는 뭐 피해자가 1명을 지정하고, 피해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뭐 수사기관이 지정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그냥 조문 정도만 나와요. 사실 조문 정도만 나오고 딱히 우리 변희 씨의 사례 기록 크게 나올 만한 건 없죠. 나와봐야 선택형 문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 선택형 시험을 보는 데는 되게 중요해요. 선택형 시험만 보는 데서는 나오게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형사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면 조사받아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누구씨 아시죠? 누구씨가 선생님 그 강제 추행건으로 고소한 거 아시죠? 뭐 전화상으로 며칠 언제 누구씨 아시죠? 누구씨 언제 뭐 밥 먹은 적 있으시죠? 그때 엉덩이에 손 올린 거 있으세요? 뭐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고소인증이 있다고 하니까 조사 받으셔야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내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오해받는 그 수사 사건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겠지. 그러니까 나 가야 돼? 나 안 짓도 없는데 나 안 갈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임의 수사를 하면 되는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뭐 했는데, 소환을 했는데, 피의자가 뭐예요?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게 이제 뭐예요? 체포영장의 청구 요건이죠. 체포영장의 청구 요건. 그게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주 우려가 있다. 우리는 신상 가려고 했다. 근데 피해자 시켜 뭐 했다? 약속 안 시켰다. 그래서 소환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보통 영장을 치죠. 이 영장은 무슨 영장이에요? 체포영장입니다. 이 영장은 체포영장이에요. 물론 요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실무상 체포의 90% 이상은 체포영장입니다. 뭐 현행범 체포 기본적으로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고 체포영장으로 영장을 쳐서 그럼 이제 여기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걸 내가 작년에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런 기초가 너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 수사 누가 하고 있어요? 경찰 우리가 뭐라고 불러? 우리가 사법경찰관이라고 부르죠. 사법경찰관. 우리 변신은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명백히 조문에 사법경찰관이 있고 사법경찰리가 있죠. 어떻게 돼요? 뭔 차이가 있어요? 경우 이상이면. 근데 그것도 건데 수험적으로는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이에요. 수사의 주체는. 그리고 사법경찰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사를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잘 보셨겠지만 맨 처음에 이제 뭐 순경 시험 보잖아요. 순경에서 근무 좀 하면 경장 승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 10에서 12, 3년 근무하면 경사, 뭐 시험 봐서 올라가든 승진을 시험 봐서 올라가든 경력 쳐서 올라가든 하겠죠. 그럼 이제 경사 다음에 이제 경찰대 졸업하면 경위를 주죠. 바로 경위를 주죠. 아니면 경찰 간부 시험 합격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팀장급이 경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정이고, 좀 지읍시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기서 끊어주거든요.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에 꽂히는 총경, 뭐 경무관, 뭐 치안감, 치안장감, 치안총감인데, 여기부터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간부직이에요. 간부직.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가 사법경찰관이고, 이 밑에는 사법경찰리거든요. 사법경찰리. 근데 이제 옛날에는 경위만 가도 와 높다 했는데 지금은 뭐 사실 너무 경위가 너무 많고, 옛날에 변호사 특채가 옛날에 경정 특채였는데 이제 우리 변실 로스쿨 들어오면서 이제 경감도 좀 내려왔죠.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수사는 이분들이 많이 할까, 이 사람들이 많이 할까? 그것이 이쪽이 많이 합니다. 가보면 원래 이분 주체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 변신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 어쨌든 요는 이분이 주체예요. 이분이 수사 주체고, 이분은 수사에 보조해서 항상 그 사건 처리 내용을 보면 최소한 경위나 경감이랑 뭐 경사, 경장에 붙으면 이렇게 두 명이 붙어. 그 처리 내용을 보면. 왜냐면 이분이 꼭 들어가 주체 이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보통 수사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한테 해달라고. 그 표현이 우리가 뭐라고 답안지 써가야 돼요? 제청. 사법경찰관은 검사한테 영장을 신청한다라고 해요. 영장을 신청한다. 자, 그러면 검사는 검사 영장 내줘요? 법원에 청구. 그렇지. 검사는 법원에 청구. 나중에 일수단 들어가면 제가 표 나와드리고 다 적어볼 거야. 이거 백날 해봤자 제가 적는 거 별로 의미 없거든요.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이 뭐가 될 거고, 영장이 발부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발부 시점, 요때쯤에 이제 뭐가 되겠어요?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겠죠.
그러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사법경찰관은 새벽 2시에 대기 타고 있다가 발부되자마자 바로 잡으러 가요? 아니면 뭐 다음날 영장 나왔네? 가자 하고 아침 10시에 가겠어요? 바로 새벽 2시에. 근데 만약에 담당 경찰이 하필 오늘 이주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네. 그러면 야, 영장 나왔어? 링가 뽑고 나와야 돼요? 그렇진 않겠죠. 이게 사람 사는 일이에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다 그렇게 막 사명에 불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보통 영장이 한 7일 정도로 유효기간에서 줍니다. 오늘 발부일로부터 7일 내에 집행할 수 있다. 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아까 말한 사법경찰관은 이제 나서 뭐 하면 돼요? 바로 가면 되지. 근데 선택형 지문제 그거 있죠. 영장이 발부됐는데 불가피한 사정은 없어. 근데 사법경찰관이 오늘 갈까요? 에이, 오늘 저 그냥 날도 좋은데 우리 벚꽃 보고 내일 가자. 해서 내일 다음날 체포했어요. 당연히 유효기간 내죠. 특별한 사정 없이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지만 유효기간은 남아 있었어요. 그 체포 집행은 적법해요, 위법해요? 위법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뭐야, 최대한 신속히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유효기간을 줬다라고 해서 이 기간 내에 집행의 내 뜻은 아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지만 좀 늦어질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 없이 지체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영장이 발부가 됐죠. 이렇게 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법경찰관들은 뭐 한다고? 아마 뭐 다음날 아침 10시쯤에 뭐 하러 영장을 집행하러 간다고. 그래서 이제 영장을 집행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뭐 26년 3월 30일 아침 10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칩시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죠. 그 다음 절차가 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 몇 시간? 그렇죠. 우리가 그건 알아. 48시간 내에 뭘 해야 돼. 48시간. 근데 지금 우리 얘 체포 왜 했어? 우린 얘한테 물어보고 답을 들어야 되는데 이 새끼가 안 나오니까 뭐 하는 거야? 체포 잡은 거 빨리 뭐 해야지? 피신 받아야지. 그럼 이때는 빨리 피의자 신문을 빨리 진행을 하겠죠. 피의자 신문을 해서 조서를 받습니다. 근데 사실 피의자가 사기가 꺾여서 수사기관이 원하는 답을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왜냐면 멘트 나가거든. 살면서 체포를 잡은 적이 없으니까 갑자기 체포를 당하면 이게 뭐지 하고 그때 수사관이 오 할 때 물어보고 답을 받는단 말이야. 해서 빨리빨리 필요하면 자백을 받고 그 지장이 있다가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라는 이 상황은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수사는 기본적으로 뭐가 원칙인데? 불구속 임의수사가 원칙인데 지금 갑자기 뭐 해놨거든? 강제로 잡아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조금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랜 시간 유지를 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야 수사기관이 야 너 자백할 때까지 너 안 풀어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해버리면 얘는 뭐예요? 내가 다 자백하기 전까지 나갈 수도 없어.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이 정한 거죠. 야, 이 비정상적인 상태 얼마까지 끌고 못 간다. 48시간 넘길 수 없으니까 너 48시간 지나면 풀어주든가 아니면 더 붙잡고 싶으면 정식으로 뭐 시켜라. 구속을 시켜라. 라고 법이 둘 중에 하나야. 48시간이 지나도록 원하는 답이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거나 체포까지 해왔는데 혐의가 안 드러나거나 하면은 뭐 해주거나 석방을 하거나 아니면 너의 구속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구속을 시키고 싶으면? 그렇지. 우리 집 영장이 있어 없어? 이건 뭔데? 그 지금 체포영장이고 이제 또 뭐가 필요해? 또 구속영장이 또 필요해. 그럼 또
사법경찰관은 뭐예요? 또 영장이 필요하니까 사경은 누구한테 가서 검사한테 가서 영장을 신청을 하고 검사가 또 뭐예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시점 이거를 여기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시점이 이 체포시로부터 몇 시간 넘길 수 없다? 48시간 넘길 수 없다. 자, 그럼 이게 헷갈리니까 날짜 좀 바꾸자. 이거 너무 30일 좀 헷갈리겠다. 한 10일로 합시다. 한 10일로 합시다. 그러면 아까쯤에 우리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때부터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이때까지가 몇 시간 넘길 수 없다? 48시간 넘길 수 없다. 그러면 보통 검사 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보통 체포한 날 조사 좀 하고요. 다음날 오전 정도까지 조사를 마치고 오후 정도 사건을 보고 가야 돼요. 검사 봐야 되니까. 오후나 뭐 야간에 검사가 보고 영장을 치겠죠. 그럼 이제 영장을 청구하면 이 기한이 3월 10일, 12일 이제 한 10시 전까지는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검사가 전날 청구를 많이 해요. 전날 밤 정도 많이 청구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엔 영장을 청구한 게 구속영장이죠. 영장을 청구한 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영장을 발부할까 말까를 한번 검토해 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장 실질심사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영장 실질심사는 당연히 구속영장 실질심사예요. 봐봐. 지금 아까쯤 우리 체포영장 발부 이때 됐죠? 자, 이때 체포영장 발부될 때 법원이 야, 검사가 너 체포한다는데 일로 와서 할 얘기 있어?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발부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체포 영장 실질 심사 한 적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하거든. 그 다음에 우리 영장 또 뭐 있어요? 압수수색영장 있죠. 압수수색영장 발부할 때 야, 검사가 이거 압수수색한다는데 이거 발부해도 되냐? 라고 불러서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요.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그걸 좀 도입해봐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거고 없어요. 지금 현재 법 체계에서 영장 실질심사는 구속영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략해도 돼요. 생략하면 영장 실질심사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구속영장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속영장 심사에서 이 영장 심사를 해야 되는 법원 있잖아요. 법원. 그거를 우리가 수소법원이라고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제가 공부할 때는 이때 수송법 수사에 주체할 때 이때만 배웠거든. 뭐 지방법원 판사고 어떻고, 뭐 수명 법관이 어떻고, 수탁법원이 어떻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암기해야겠다 하는데 그렇게 알려주니까 하나도 모르지 우리가 알 수가 있나? 여러분 사실 수명법관, 수탁법원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근데 수소법원은 엄청 중요해. 이것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수소법원은 뭐예요? 소를 받은 법원이에요. 어떤 소를 받은 법원이야? 기소를 받은 법원을 말합니다. 기소된 법원을 수소법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보통 우리가 형사소송법 그러면 뭐부터 전제하는 거예요? 재판 때부터 전제하는 거예요. 재판에 당연히 뭐가 있겠어? 수소법원이 있겠지.
근데 지금 뭐예요? 아직 기소가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영장은 기소가 된 법원의 판사가 발부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 수사법원이 있어, 없어? 없잖아. 수사법원이 없다 보니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 영장을 전담할 영장 전담 판사가 각 법원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칭으로 그냥 지방법원 판사 이런 표현을 쓰죠. 보통은 큰 법원이면 영장 전담이 있기도 한데 법원이 작으면 판사가 다 하기도 합니다. 뭐 재판도 했다가 뭐 서울 같은 데 크니까 영장 판사 있겠지.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적으로는 수사법원이랑 그 수사 단계에서 수사법이 없을 때 역할을 할 사람들 두 개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면 영장 심사를 하면 지금 누구는 영장이 나오면 좋아요. 당연히 수사기관 영장이 나오면 좋은 거고 피의자 측은 영장이 안 나오게 바라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사실 수사기관은 영장 심사 때 할 말이 그렇게 많을까 안 많을까? 별로 없어요. 왜? 이미 자기네들은 이미 다 뭐가 준비되어 있거든. 관련 수사 자료가 다 마련이 되어 있잖아. 판사님, 요거 물적 증거 이렇고요. 피의자 자백했고요. 뭐 있고 이거 봐주세요 하고 판사한테 보여주면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누가 억울해요? 피의자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뭐예요? 수사기관이 물어보는 것만 답했거든. 그러니까 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절차가 피의자 신문 절차예요. 이거 하려고 부르는 거야. 이거 하려고. 야, 검사가 이렇다는데 넌 입장은 어떠냐? 나는 지금 판사는 뭐밖에 못 봤으니까. 판사는 지금 수사 기록밖에 못 봤으니까 이 수사 기록에 대한 네 입장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게 엄청 중요한 절차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하려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얘가 만약 못할 거니까 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국선이 필수야, 필수 아니에요? 만약에 변호인이 없다. 필수입니다. 필요적 국선이에요. 누군가는 그러거든. 야, 대한민국은 구속을 다툴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영장실질심사, 구속적 부심, 뭐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취소, 보석 등등등 너무 많아서 피의자가 다투 너무 많다. 모르는 얘기. 그거는 현실적으로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구속의 집행정지, 취소, 구속적 부심 거의 안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얘가 구속의 갈림길에서 그걸 다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절차가 이겁니다. 이건 영장 발부율이 70% 되거든요. 이제 30%는 영장이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툴 수 있으면 여기서 다퉈야 돼. 그만큼 중요한 절차예요. 근데 반드시 뭐가 필요해? 이 국선이 필요하죠. 국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또 영장 심사 결과 뭐가 될 수도 있고, 다행이라고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게 직업병이죠. 영장이 기각이 됐어. 그건 뭐가 될 거고? 석방이 되죠. 석방이 되면 무죄예요. 그것도 아니야. 계속 수사해야 돼. 불구속 수사 받는 거고, 영장이 뭐가 되면? 발부가 되면.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 상태로 수사 재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 항고, 재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미쳐버리겠죠, 여러분, 그것도. 근데, 막말로, 그거를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 있어. 여기서, 영장을 발부할지, 석방할지, 지방법원 판사가 결정을 했죠. 판사의 이 결정에 대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을 기각할지, 이 결정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면 누가 기분 나쁘고,
피해자 기분 나쁘고, 기각되면 그래 기분 나쁘지. 자, 이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다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올해 좀 비슷비슷한 문제 아니었나? 헷갈리네. 좀 문제 많이 보니까. 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표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표정이. 그러면 왜,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판례 표현이 나왔거든. 뭐 수명법관도 아니고 스타판도 아니고 무슨 나오는데 적어도 항고가 안 되는 거는 감을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는 게 항고입니다. 그럼 법원이 뭘 말하냐? 그렇지, 수사법원을 말해요. 아직 뭐라고? 우리가 이제 언젠가 한참 뒤에 여기서 검사가 기소를 하면 그때 뭐가 생겨요? 수소법원이 생기고, 수소법원이 유죄 판결을 하거나 무죄 판결을 하겠죠. 근데 나 여기에 대해서 인정 못 하겠다. 이 판결에 대해서 인정 못 하겠다. 그럼 피고인 검사는 뭐 하면 돼요? 피고인 검사는 상소하면 되죠. 상소하면 되죠. 자, 근데 판결 전에 저 판사 검사랑 연수원 동기 아닌가? 피고인 입장에서 그럼 저 판사는 검사랑 친하니까 유죄하는 거 아니야? 나 저 판사 인정 못 하겠는데 기피 신청을 해요. 근데 법원이 뭔 우리가 무슨 불공정 재판이야. 기피 신청 기각 결정을 했어. 그러면 항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분명히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요. 폭행을 상해로 바꾸겠대. 그러면 이거는 사실동기도 다르고 이거 안 된다 하고 피고인 측은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인정하는 결정을 해요. 나는 그 공소장 변경 결정 인정 못 하겠다. 피고인 측은 항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헷갈리면 왜 안 되냐면 원칙이 아직도 안 서졌어요. 원칙이 아직도. 그냥 여러분, 그냥 일단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돼요. 안 돼. 왜? 대놓고 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은 법이 정하는 거 외에는 뭐 할 수 없다. 항고할 수 없다가 원칙이거든. 그러니까 항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만 따로 외우시면 돼요. 보석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조문에 그냥 항고할 수 있다라는 말이 없으면 다 뭐 하는 거예요? 항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뭔 말하고 싶은 거냐? 항고는 기소대 수소법원에 대한 결정에 대한 불복이 항고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항고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피해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자,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은 필수예요, 필수 아니에요? 변호인이 참여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있어봐요. 우리가 결정해볼 테니까 수사기관이.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이제 변호인과 비변호인의 차이죠. 비변호인 피해자의 엄마는 우리 아들 좀 보고 올 수 있어요? 안 돼, 기다리세요. 이거 되죠. 근데 변호인이 누구는 변호인이다.
피의자 신문 참여하겠다 하면 뭐예요? 무조건 참여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변호인의 차이죠. 근데 검사가 참여를 안 시켜줬어. 그 검사의 결정에 대해 변호인이 어떻게 불복해야 돼요? 이거 번스타다. 나 참여 보장 못했다. 이 새끼 나쁜 새끼다. 불복 수단 뭐가 있어요? 준항. 그렇지. 왜 준한 거야? 왜 410조 왜 주는 거 왜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지성 암기하지 말고 큰 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큰 틀에서 야 검사가 변호인 참여하겠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에 나가면 되게 많이 써요. 형사소송법은. 문제 물론 근리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막 검사의 변호인 참여 불복 결정 혹은 내가 메모하고 있는데 메모하시면 안 돼요. 퇴장하세요. 이런 부당한 제안에 대해서 왜 준항고를 해야 돼? 이유는 간단하지. 뭘 못하니까. 우리 방금 했잖아. 뭘 못하니까. 그래. 지금 뭐가 안 됐잖아. 지금 기소가 되기도 한참 전이야. 뭐도 없어요. 수사법원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 지방법원 판사한테 항고는 못하니까 뭐 비슷한 거 하자는 거야. 준항고, 항고랑 비슷한 준항고, 압수물 환부, 압수물 환부, 수사법원 전이도 수사관계니까 수사법은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고는 못하니까 항고랑 비슷하게 준항고를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 참여에 대한 제한 같은 거에 대한 불복은 뭐라 두는 거라고? 항고할 수 없으니까 항고랑 비슷하게 준항고로 불복을 시킬 수 있다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야. 기본적인 흐름을 알면. 그러니 여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야. 다른 건 잘 모르겠어도 적어도 뭐는 할 수 없다. 그렇지. 영장 발부 기각 결정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적어도 뭐는 할 수 없다. 항고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이렇게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시키는 거는 누가 한 거예요? 수사기관이 한 거죠. 사법경찰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수사기관이 한 거야. 지방법원 판사는 수사기관의 결정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없어. 준항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수매도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불복할 수가 없어. 그러면 만약에 이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아까 누가 기분 나쁘다고? 검사가 기분 나빠. 그러면 검사는 어떻게 다퉈볼 수 있어? 야, 이게 영장이 기각돼? 그럼 어떻게 해요? 특검? 그치, 2차 영장 청구. 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해서 뭐 하는 거고?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퉈보는 거고. 영장이 발부가 되면 피의자 측은 구속 적부심을 다퉈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일단 놓고. 그럼 이제 여기서 영장이 발부가 됐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건은 누가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수사기관 어디? 검사? 지금 누가 수사 주체? 지금 이 단계까지 누가 수사의 주체예요? 그렇지, 사법경찰관이지. 아직 사경 검찰 사건 안 보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이죠. 지금 사법경찰관 수사 중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사법경찰관 수사를 다 해요. 근데 이 검사는 사건을 잘 모르는데 자꾸 영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 듣고 가도 검사가 자꾸 이거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니까 이제 사경 측에서 우리한테 영장 달라고 하는데 줄 수가 없지. 헌법개정상이니까. 그건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영장이 다 발부가 돼. 영장이 발부가 됐어. 그러면 사실 사경은 할 거 다 했어요. 사경은 증거도 다 수집했고 조서도 받았고 언제나 나왔고 이제 요 단계에서 조금 자료를 만들어 놔야겠네. 중요한 거 좀 해야 되니까 이거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 마무리해서 검찰로 보내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 사건을 송치한다고 하죠. 여기서 영장 발부가 됐네. 사경은 사건 정리해서 사경은 정리만 해가지고
사건 자체를 검찰로 송치하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또 아까쯤에 체포된 것도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구속이 된 것도 뭐예요?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우잖아. 사경의 구속 기간은 며칠이에요? 10일. 사경의 구속 기간이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 상태가 10일 넘기면 안 돼. 언제부터? 영장이 발부된 때부터 송치하기까지가 아니에요. 영장을 집행한 때부터 10일입니다. 체포된 때부터 10일이에요. 그래서 요 총 기간이 그래서 사건 송치하는 요 총 기간이 며칠 넘기면 안 돼? 10일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강제 수사는요, 수사 템포가 되게 빨라요. 템포가 되게 빨라 해서 아까쯤에 체포해서 조사 마치고 영장 실질심사 마치고 사건 송치하기까지가 사경의 구속 기간이에요. 10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건을 건네받은 검찰, 이제 제가 약간 그거 잠깐만 해볼까? 들어온 김에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이거 좀 지워놓고 삭방이 되면 이제 영장 제청과 불복을 하고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이 2020년대에 대격변 한 번 1차가 있었고 22년도에 크게 한 2번 바뀌었죠. 그러면 1차 제가 이제 통칭해서 1차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3차 개정이 있을 텐데 1차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특징이 뭐가 있어요? 형사법 개정상 2가지. 수사권. 수사 종결권은 경찰이. 그렇죠. 수사 종결권은 근데 그 뜻이 뭐예요? 수사 종결권을 사경한테 줬다. 옛날에는. 불송치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혐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이제 사건을 뭐 할 수 있다. 뭐 혐의가 없으면 우리가 끝낼게 하고 사건을 뭐 해버린다? 불송치한다. 하는 권한을 사경한테 줬고 그래서 수사 종결권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그리고 이제 2번째 3가지 또 뭐 있어요? 2번째 뭐 있어요? 검사랑 사경을 종료하는 주체. 그건 선언적인 의미고 뭐 좋은 얘기예요. 옛날에 뭐 사법경찰관은 내가 우리 이쪽 수업이 아니죠. 옛날에 그러니까 요 개정 전에 197조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요.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사법경찰관이 여기 총경이 서장이잖아요. 경찰 서장이거든. 경무관까지가 사법경찰관이에요. 그럼 경무관이면 서장 높잖아. 그럼 여기 강남 살려나? 여기 뭐 강남경찰서에서 대빵이 총경이거든. 그럼 경무관은 뭐예요? 더 높아야 돼. 그러면 서 말고 서울경찰청까지 올라가야 돼요. 서울경찰청 일부 부장쯤 됩니다. 그럼 거의 이제 뭐 한 퇴직도 얼마 안 남고 그런 되게 높으신 분이죠. 그래서 근데 그 경무관도 뭐라고?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뭐 그랬죠. 경무관까지도 뭐 총경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 서장님이 저 이제 막 스파 검사보다 어떻게 낮을 수가 있냐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상호협조한다고 조문이 바뀌면 선뜻 의미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 검사의 직접 수사권 조정이 아니고 검사 권한 박탈이죠. 쉽게 말하면 말이죠. 수고 조정이지. 직접 수사권을 이때만 해도 이제 뭐예요? 6대로 제한시켜놨죠.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제한시키고 이제 2차 때 2대로 제한시키고 이제 지금 빼버릴 거고. 그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검사의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이죠. 검사의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내용 부인으로 격화시켜버리는 거지. 야, 검사의 피신 따위도 믿을 수 없다. 옛날에는 검사가 사경보다는 좀 더 인권을 보장하고 믿을만 하기 때문에
진정 성립을 통해 증가가 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검사하고 사경하고 똑같은 새끼들이다 해가지고 이제 조서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제가 강사로 올 때쯤 이게 개정이 됐거든. 근데 이게 제 때는 검사가 수사권 제한이 없을 때예요. 없을 때니까 다 뭐가 가능했어? 다 수사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건이 검찰 송치가 되면, 자, 검사의 구속 수사 기간 며칠이에요? 20일. 근데 원칙은 10일이죠. 원칙은 10일인데 검사의 구속 기간도 10일인데 검사는 뭐예요? 한 차례 연장한 총 20일. 20일. 그러니까 검사 언제까지가 20일이에요? 사건을 송치받고 기소하기 전까지가 20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검사 입장에서도 뭐예요? 검사 입장에서도 야 이거를 구속까지 된 마당에 검사가 뭔 해봐야겠어. 확인해 봐야겠지. 그러니까 이제 뭐 또 불러서 수사하고 뭐 하고 할 텐데 지금 수사권이 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불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이때 좀 변호 활동 많이 했으면 좀 더 많이 알 텐데 제가 이때 좀 강사로 와가지고 이때도 거의 못 나가거든요. 어쨌든 간에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상당히 바빴죠. 검사도 막 구조된 거 피고인 불러야 되고 뭐 변호하고 날짜 맞춰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뭐 지금은 바쁠 게 있긴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20일로 기소가 되면 여기까지가 뭐야? 수사야. 여기까지가 수사.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거의 뭐 중심으로 갔고요. 대인적 강제 수사 중심으로 갔고 옛날엔 여기가 좀 더 메인이었죠. 옛날에는 이제 사람을 잡는 것도 잡아가는 돼야 변호사 갔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여기보다는 뭐가 좀 더 중요해요? 이건 대인적 강제 수사고. 중요한 건 대물의 압수수색이 판례가 엄청 튀어나오고 있죠. 이건 좀 볼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아는 게 있어. 아까쯤에 이렇게 영장이 발부가 되면, 나 이 영장 발부된 거, 나 이거 인정 못 하겠는데? 라고 다투는 거야,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왜 영장에 나와? 인정 못 하겠는데? 하고 다투는 거? 그게 적부심이야. 근데 지금 이거는 무슨 영장 발부된 거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투는 거는 뭐고? 구속 적부심이고. 아까쯤에 우리 체포영장 시즌에서 없었죠. 자, 근데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야, 이 체포영장 발부되는 거 맞냐? 닷수 없는 거 만약에 붙이면 뭐가 돼요? 체포적부심이죠. 체포적부심 인정돼요, 인정 안 돼요? 요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데, 윤석열 때 한번 지랄 맞아가지고 한번 좀 했다가 좀 복잡했죠.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 심사는 없는데, 체포적부심은 있고, 반면에, 적부심은 구속, 체포 둘 다 있고. 그래서 항상 영장을 발부하기 전은 실질심사. 영장이 발부가 되면 적부심. 그래서 여러분 막 선택형 문제제기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이 적부심을 담당한 이 적부심도 판단 누가 해야 돼? 지목은 판사가 하겠지. 그러면 이 적부심도 판사가 해야 되는데 이 적부심은 이 구속영장 발부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를 따지는 게 적부심이잖아요. 그러면 영장을 발부했던 이 판사가 적부심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해봐야 하루 이틀 차이란 말이야. 어제 영장이 발부가 됐고 한 이틀 뒤에 적부심 신청했는데 그럼 그 판사가 자기가 발부한 영장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기 쉬워요? 쉽지 않지.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을 담당하는 판사는 영장 실질심사 판사가 관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 표현이 있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외에는 다른 판사가 없어. 그럴 때는 뭐? 할 수 없지. 또 해야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적부심을 볼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건 약간 선택형의 좀 문제기는 하죠. 선택형이 좀 잘 나오고. 이게
수사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군데군데 알아야 될 표현들이에요. 군데군데. 아, 이게 영장심사가 어떻고, 적부심이 어떻고, 왜, 심사는 왜 하고, 적부심 의미가 뭐고, 좀 순서가 좀 어떻게 되고,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거. 물론 이제 개별 사안의 디테일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큰 틀에서 뭐, 사실 이거 말고 또 한 2배는 좀 더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큰 틀에서 일을 하다라고 배워놓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 하려면 뭐가 일단 시작해야 돼? 수사가 개시가 돼야 돼. 개시가 돼야 될 때 뭐, 우리가 고속도 보는 거죠. 고속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 앞쪽에 서론 파트는 지금 좀 뛰어넘고요. 뭐 서론 파트의 주체가 어떻고,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순서가 애매하니까 제가 몇 개만 좀 골라보고 넘어갈게요. 그 앞쪽에 뭐, 성문 이런 거 그냥 안 할 거고, 뭐, 커리는 안 할 거고요. 원래는 바로 수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몇 개만 좀 보고 갈게요. 그 20쪽 잠깐 보겠습니다. 20쪽 잠깐 보시면, 여기는 진술 거부권 관련 내용이 나오고요. 일단, 이거 많이 해석하긴 한데, 여기 보시면, 뭐, 임의수사든, 임의수사에서 피신을 받든, 임의수사도 결국 조서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 조서 받으려고. 그러면 여기, 체포된 다음에도 뭐 받아요? 조서를 받겠지? 그러면, 이거 뭐, 그거 들어본 적 있죠? 자, 여기서 만약에, 보통, 여기, 사건 송치하기 전에, 체포해서 송치하기 전까지는 보통 피의자가 유치장에 많이 있거든요. 유치장에. 이게 경찰서 내에 있는 유치장이 있어요. 유치장. 그리고 체포영장에 또 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뭐 관악경찰서 유치장에서 뭐 데리고 갈 거다. 그러면 이제 사건을 검찰로 보내면 더 이상 경찰이 데리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검찰로 넘어갈 때 구치소로 보내요. 구치소로. 보내는데 그럼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아까처럼 뭐 하려고? 피의자를 좀 불러야 돼요. 피의자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 자, 그러면 구치소에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부르겠죠. 근데 이게 윤석열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여기서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가 나 안 갈래 검찰청.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 없다. 근거는? 있으면 근거는 뭐예요? 나 안 갈래. 야, 너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어. 근거는 뭐예요? 그래. 어느 영장 효력으로? 그렇죠. 여기서 아까처럼 영장 발부했잖아. 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구치소에서 검찰청으로 강제로 데려올 수는 있다. 근데 데리고 왔으니까 조사할 때 너 구속영장 나온 거 알지? 자, 내가 묻는 말 다 대답해. 이거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 조사는 뭐? 이미 수사의 방식으로. 데려오는 거는 강제로 가능해. 물론 이제 윤석열처럼 옷 벗고 버텨버리면 뭐 답이 없는 것 같긴 하던데, 강제로 데려오는 거는 강제 수사는 강제로 데려오는 건 가능한데, 조사는 뭘로 진행을 해야 돼요? 이미 수사로 진행을 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조사를 할 때, 사법경찰관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조사 시작하기 전에. 그 전부터 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진술 거부권 고지가 제일 스타트입니다. 진술 거부권이 있다. 뭐 변호의 선임권이 있다. 다 얘기해주고 나 이름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방금 사법경찰관이 뭐 해줬어요? 피의자한테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줬어. 고지해줬죠. 이거 헌법상 권리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아닌 거라고 들어봤을 거야. 그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 그러면 사법경찰관이 말하지 않으면 피의자한테는 진술 거부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렇지, 있죠.
왜? 진술 거부권이 헌법상 권리야. 헌법에 진술 거부권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쌍팔년도 옛날 따지면 경찰이 딱 데리고 오면 야,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내가 정체권 말해줘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피해자가 몇 명이 있을까? 나한테 뭐가 있는데? 진술 거부권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 없거든.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이 진술 거부권이 있다고 말은 해줘라. 근데 말할 의무까지는 없다라는 거야. 어디에는? 헌법에는. 헌법에는 피의자한테 진술 거부권은 있는데 그걸 사법경찰관한테 꼭 말해줘라 라는 권리까지는 헌법상 권리는 아니고 때문에 뭐야?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우리 소송법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송법에 진술 거부권 고지해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술 거부권 자체는 헌법상 권리가 맞는데 이거를 꼭 뭐 할 필요는 없다. 고지할 필요까지, 그러니까 고지할 거는 헌법상 권리까지는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에서 고지를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아까쯤에 20쪽에 2번에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죠. 판례는 증언 거부권은 헌법상 진술 거부권에서 유리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 증언 거부권으로부터 꼭 고지가 곧바로 도출되는 건 아니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내려오시면 아까쯤에 여기 있죠. 피의자가 있고 참고인이 있죠. 자, 참고인한테 진술 거부권 고지해줘야 돼, 고지할 필요 없어요? 참고인한테. 진술 거부권은 야, 너의 범죄 사실 관련해가지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네가 혹시 진술을 포기하고 이야기를 하면 재판 때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다. 근데 참고인은 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에요. 참고인한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는 게 되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참고인한테는 진술 거부권 고지할 필요 없습니다. 피의자한테는 거부권 고지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3번에 참고인 조서를 작성을 했을 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추후 피고인으로 기소가 됐는데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참고인 조서를 어떻게 볼 거냐와 관련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재판에서의 입장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거는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고 최근에 뭐가 좀 나오냐면 이것보다는 자, 갑과 을이 친구고 A하고 B가 친구고 서로 술집에서 술을 가끔 먹고 있다가 둘이 이제 뭐 네 명이 헌팅을 했다. 그래서 그날 술 먹고 있어요. 근데 B가 잠깐 화장실 가는 사이에 친구 A가 술에 취해 있고 자고 있는데 갑이 자고 있는 친구의 가슴을 만지고 있고 옆에서 을은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친구가 뭐 하겠어? 고소를 하겠지. 그러면 갑은 피의자, 그 A는 참고인, B는 피해자. 옆에 있던 갑의 친구 을은 참고인이에요, 피의자예요? 일 수도 있고. 야, 너 혹시 누군지 망 좀 봐봐. 했으면 피의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거는 수사기관의 신도 아니고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럼 을을 부를 때 참고인으로 불러야 돼요? 피해자로 불러야 돼요?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사실 참고인은 봐봐. 여러분들이 너무 필요한 참고인이 있는데 참고인이 무섭다고 안 나와요. 근데 참고인 설득을 해 우리가 저희가 뭐 꼭 보여드릴 거 너무 필요하다. 참고인이 고민 끝에 나와요. 그럼 참고인 너무 고마워 안 고마워? 너무 고맙지. 용기해 주셔서 감사하다. 저희가 뭐 꼭 필요한 거 물어보고 바로 해드리겠다 하겠지. 참고인 되게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준단 말이야. 근데 지금 방금 약간 참고인으로 불러야 돼. 그러면 수사기가 되게 소중하게 다뤄줄까? 의심쩍게 물어볼까? 그 물어봐야겠지. 당신 정말 옆에 왜 있었어? 몰랐어? 망 본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게 이제 그 내란 정국 때 윤석열 헌재 재판소 라이브를 보잖아요. 그때 국정원 차장 홍장원 차장이 나와서 증인신문을 했거든. 근데 홍장원의 그 진술 때문에 윤석열의 내란이 커졌다 생각하기에는 그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홍장원 측에 막 몰아붙이거든. 근데 그때 홍장 한 말이 있어. 홍장 차장이. 변호사님, 저 지금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온 거 아니냐고. 나 뭐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야. 피의자 취급, 그렇지, 피고인. 피해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야. 나 정말 피해자로 부를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피해자로서의 절차를 밟으라는 얘기야. 왜? 피해자는 모두 해야 되거든. 진술 거부권도 고지를 해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근데 참고인 아까 지금 뭐예요? 고지할 필요도 없고, 가볍게 물어보면 되고, 막 그렇거든.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애매해요. 해석해서, 이 새끼 참고인 같기도 하고, 피해자 같기도 하고. 근데 나는 일단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어. 그럼 그거를 기본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만약에 얘를 피해자로 바꾼 다음에 그 조서를 피의자에 대한 증거로 쓰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지. 뭘로 불러야 돼? 피해자로 불러가지고 관련차를 밟고 해야 된다. 그리고 애매하면 처음부터 그냥 뭐 할 거야? 그냥 피해자로 소환해가지고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조사를 받든지. 그건 좀 판례가 조금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기억, 니은, 디귿 분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냥 참고인과 피해자가 애매한데, 피해자로 소환한 다음에 참고인 취급하면 위법하다. 위법하다 정도로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이 있어요. 4번. 4번에 보시면, 그럼 이제 수사를 넘어서서 기소가 되면, 우리 공판의 시작도 뭐라 그랬어요? 공판이 시작되면 판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똑같아. 진술거부권 고지야. 피고인한테 인정신문 모두 진술하기 전에, 인정신문 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고지부터 한다고. 그러면 기소가 됐을 때 검사의 기소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 범행을 부인했어요. 공소사실을 부인했어. 근데 재판해봤더니 뭐가 나와요? 판사가 봤을 때는 유죄 같아. 그러면 야, 이 새끼 범죄도 있는데 심지어 범행까지 부인했어? 이 새끼 안 되겠다. 유죄고 유죄고 형 더 때려야겠다. 원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도 실무랑 이상이 너무 갭이 커요. 지금도 저희가 재판 때 지금도 그래. 형을 적게 받으려면 우리가 범죄 혐의는 피할 수가 없고 죄를 적게 받으려면 뭐 할 수밖에 없다. 혐의를 인정하고 해야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유리한 사유에 피의자가 범행이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이 들어오거든. 감경사로 들어오거든. 근데 원칙은 범행을 부인했다고 해서 뭐 하면 안 돼? 가중하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괘씸죄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냥 판례가 그런 얘기는 하죠. 판례도 4번인 1번 보시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원칙적으로 비난 요소로 모아 가중할 수는 없는데 2번에 근데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중할 수 있다 정도까지 좀 보시고 진술 거부권에 좀 넘어가 보시죠. 여러분 하나만 이따 보여드릴 할 텐데 만약에 여기서 수사기관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피의자가 자유롭게 얘기할 거 얘기하고 꼭 일부러 말할 필요 없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진술하면 된다. 그걸 보장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걸 진술의 임의성이라고 하거든. 임의성. 근데 수사기관이 진술 거부권 고지를 깜빡하고 안 했어. 근데 피의자는요. 법을 잘 알아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말은 진술 거부하겠다. 거부도 하고 할 말은 다 했어. 그럼 이 조서 증거인 얘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선택형 문제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진술에 임의성이 있는 경우 조서는 증거인 얘기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임의성이 있어도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적법성이 없어. 적법성. 형식적 적법성에서 여러분 그거 형사소송법은요. 제가 저쪽 이제 공무원에
경찰이나 검찰 공무원 간 애들한테 꼭 한 얘기가 있어. 야,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언젠간 너희들하고 나하고 반대편에서 맞이할 수도 있을 텐데, 너희는 수사를 해야 될 거고 나는 이제 변호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수 있어. 나는 피의자가 혐의가 없다라고 막 주장을 하지만 너희들이 봤을 때 혐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겠지. 그런 실체적 판단에 대해서. 근데 그렇죠. 사경은 혐의 있다고 보냈는데 검사는 뭐 할 수도 있어요. 혐의 없는데 할 수도 있는 거지. 실체 판단을 잘못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우리가 드러난 증거에 따라서 유죄 무죄는 뭐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놓치면 끝난다. 절차는 놓치면 끝난다. 실체적인 판단은 틀릴 수 있지만 절차를 놓치면 그건 빼박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진술거부권고찰은 필수 절차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 더 해봅시다. 나중에 조선은 다 사법경찰관이 타이핑을 합니다. 타이핑을 물어보고 피의자의 답도 수사기관 사법경찰관이 타이핑을 하죠. 그게 전문증거가 되는 건데, 전문증거가 되는 건데. 근데 딱 하나 자필 적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조서의 맨 앞면이야. 조서의 맨 앞면에 다른 건 다 수사기관이 타이핑을 하지만 조서 맨 앞면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았나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변호인 선임해서 진행할 건가? 이 세 개가 있어요. 여기만큼 피의자가 자필로 진술 거부 고지받았나요? 네. 행사할 건가요? 아니요. 변호인 선임할 건가요? 보통 저희 같이 가니까 제가 가는 것들은 옆에 있는 데는 박준현 변호사에 선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요것만 자필로 적어요. 그럼 두 번째, 분명히 사법경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를 했어요. 그리고 피해자도 네, 저 들었습니다. 했어. 근데 조서에 네, 이걸 안 적었어. 그리고 자유롭게 조서를 받았어요. 이 조서 증명돼요, 안 돼요? 그 역시 안 되지. 절차적 적법성을 놓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이제 선택형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뭐 이런저런 사람 잘 나오니까 하나 넣어놓고, 관할, 여러분 관할도 복잡하게 들어가면 한정없이 복잡하고,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관할에서 하나 뭐라 그러면 31쪽을 봐요. 31쪽에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경합의 문제인데, 여러분, 사물 관할, 토지 관할 차이가 뭐예요? 야, 이거 1심에서 해야 돼? 단독에서 해야 돼? 합의부에서 해야 돼? 무슨 관할의 문제예요? 사물 관할의 문제예요. 야, 이거 서울 중앙에서 해야 돼? 서울 남부에서 해야 돼? 이거 뭐예요? 토지 관할의 경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심플하게 사람이 나왔을 때, 야, 이거 단독도 하고 있고 합의부도 하고 있어요. 어디 가는 게 원칙이에요? 합의부 가는 게 원칙이에요. 높은 데서 해야지. 두 번째, 야, 이 건이 서울에도 기소가 되어 있고 부산에도 기소가 됐네. 어디서 해야 돼요? 먼저 기소된 데서 해야 돼요. 이게 선수 우선의 원칙이죠. 큰 틀에서 그것만 좀 잡아놓고 나머지 디테일들은 뭐 나중에 좀 테스트 채우는 거고, 일단 문제가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죠. 야, 1심이랑 단독이랑 합의부가 둘 다 하고 있는데 그 뭐 한다고? 합의부가 우선한다.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경우에 따라서 단독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대신 토지관할 똑같은 1단독이야. 똑같이 단독인데 하나는 소, 하나는 부산이야. 그럼 뭐 한다고? 선착순 우선. 먼저 기소가 된 데서 한다. 정도만 좀 정리해 놓고 자세한 거는 또 뒤에 가서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변호인 좀 보고 싶은데 변호인은 지금 좀 넘어가고요. 나중에 또 볼 기회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제 53쪽에 여러분, 53쪽에 이쪽 수사기관 아까쯤에 내용에 사법경찰관이 경무관부터 경위까지였고, 사법경찰리가 경사, 경장, 순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검찰청 직원도 이제 뭐 검찰 서기 이런 거 다 먼저 바뀔 거거든요. 바뀔 거여가지고 요거 싹 바뀔 내용들이니까 그냥 일단 넘어가고, 제가 직업인지라
이제 개정된 내용에서 뭐가 좀 중요할 거냐를 한참 그 논의를 할 때 그 각 관계 부처 뭐 여당 법사위 패널이 나오고 뭐 정부 관계자가 나오는 걸 뭐 계속 봤거든요. 마지막까지 여러 문제가 좀 발전했었는데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53쪽 맨의 특사경이에요. 특사경. 그럼 특사경은 뭐예요? 응? 철도경찰. 뭐 그렇죠. 철도경찰 볼 수 있지만 철도경찰은 근데 특사경은 소수에 좀 불과하죠. 소수에 불과하고 쉽게 말하면 사법경찰관, 경찰은 아닌데 경찰이랑 비슷한 이름 다 특사경입니다. 엄청 많아요. 근데 약간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이게 왜냐면 왜냐면 이제 그 공소청법 관련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게 다 치열했거든요. 분쟁이.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시청에서 산림과에 근무를 하는데 막 방화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에 대해 단속하는 특별 임무가 특사경이야. 특사경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관련 사건에 대해서 1차 수사를 마쳐가지고 검찰로 보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특사경들은 아까 치면 여기서 여기 그렇게 생각했지 말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한다 라고 바뀌었을 때 검사와 특사경은 상호 존중한다고 바뀌었을까? 아니면 특사경은 여전히 검사의 지위를 유지를 했을까? 이게 이때는 안 중요했거든? 개정 때 되게 중요하게 바뀌었어요, 지금. 여전히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특사경은 검사의 지위를 받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좀 검사의 권한을 더 빼야 한다는 측에서는 이제 모두 없애야 된다.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지위도 없애야 된다. 검사가 특사경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우회 지휘할 수 있다. 근데 애초에 정부안이 이 지휘권 유지했었거든. 근데 그 법무부 장관, 사법경찰관 보좌가 법무보좌관인가? 아무튼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걸 왜 유지하냐?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특사경들이 원한다는 거야. 특사경들이, 왜냐면 이분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거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으는 것이 나중에 기소가 됐을 때 필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히려 검사가 좀 뭘 해줘야, 좀 사건을 정리를 좀 해줘야 좋고 하기 때문에 수사권이 보장이 돼야 그러니까 그 지휘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게 좋고 특사경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 최종은 어떻게 됐어요? 다 뺐죠. 없었습니다.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권도 없애버렸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특사경 니들이 뭘 길러라. 니들의 책임감을 가지고 역량을 키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사경의 그 밑에 3번 있죠.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거 개정된 공소청법에 다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거 제가 이제 형소법은 좀 개정이 될 텐데. 그럼 지금 법을 배우는 게 의미가 없냐? 꼭 그렇지는 않다. 지금 법을 뭔지를 알아야, 뭐가 바뀌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3항은 좀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었고, 요거 이제 지금 이제 현재 국회 통과된 공소청 법안에는 뺐습니다. 지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에 이게 또 어차피 다 바뀔 거야. 다 바뀔 거라서 지금 크게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가 바뀐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 이제 로마자 2번에 수사 통제권의 동그라미 2번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아까쯤에 6대 범죄였다가 2차 개정 때 어떻게 바뀌었어요? 2대 범죄로 바뀌었죠. 부패, 경제로 바뀌었고 이제 이마저 아니다 없애는 걸로 개정이 되고 이제 수사권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달란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초미의 관사가 이제 마지막 3차 개정의 이제 마지막 다음 단계가 뭐예요? 여기 보안 수사권이죠. 보안 수사권은 지금 정리 안 됐습니다.
지금도 형사법에 남아있고, 지금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선 마치고, 어떻게 개정할지 본다고 하니까 지금은 다양해요. 검찰한테 보안수사권을 줄 거냐, 아니면 검찰 네가 보안수사를 할 게 아니라 보안수사 요구권을 줄 거냐, 애초에 보안수사권을 안 줄 거냐, 이게 지금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그 보안수사 탭에 검사는 이렇게 수사 자료가 모여있으면 증거가 좀 부족해. 그러니까 이것 좀 보완해. 라고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있는데, 이거 이제 개정이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8번에, 로마자 3번에 사법경찰관의 법적 지위에서 동그라미 1번. 이거는 유죄가 되겠죠. 1번에 그 밑에 그 상호협조관계라는 거 이제 명시가 됐고요. 2번. 여기서 만약에 결국 검사가 영장을 청구 안 할 수도 있죠. 영장을 청구 안 할 수도 있죠. 어디 있니? 여기 영장 청구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 야, 검사 이 새끼가 수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사한 건데 이 새끼 뭣도 모르고 영장 청구 안 하네? 빡칠 때 사경이 뭐 할 수 있다?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있는 게 여기 나오면 그 고검에 야, 니네 일선 검사가 이거 청구 안 하는데 이거 맞냐? 하고 심의 신청할 권한이 있는데 솔직히 이 사람이 바빠 죽겠는데 이거 시간 없을 거예요. 아주 사회적 관심의 사건이 아니고서야. 야, 이거 검사 영장 안 주는데? 왜 안 준대? 이거 친구 좀 더 모아보래. 야, 그럼 이거 또 같이 불러봐. 이렇게 되지. 보통 고검에 영장 심의 신청해보자. 이런 거 준비할 시간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건 있긴 있다. 이런 거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혐의가 있으면 사건 자체를 송치해야 되고, 또한 이번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불송치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요거 고소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좀만 쉬어야 됐네. 10분만 쉬었다가 여기 불송치부터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해 보겠습니다.